나폴리가 AC 밀란에게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에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팀에게 4골을 내줘버렸으니까요. 4골을 내줬다는 건 실력 차가 있다고 봐도 사실 되는 거죠. 당시 경기가 실력 차이가 맞는 거라면 나폴리는 챔스 4강에 진출을 못하겠죠. 이탈리아 언론들, 전문가들도 나폴리가 실력적으로 AC 밀란에게 안 된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시멘의 부재와 미드필더들이 밀리고 김민재의 폼이 이전과 달랐다는 걸 패배 요인으로 보면서 김민재에게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다리니는 밀란이 완벽한 경기를 펼친 데 반해 나폴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지 않았다. 살레마커스의 골 장면이 그 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 민첩하거나 드리블을 잘하지도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김민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졌다고 울다시피 했다. 김민재가 그렇게 피곤했다면 왜 주앙 제주스를 대신 기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나는 스팔레티 감독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레체전은 밀란전 패배 이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경기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는 피곤해 보였다. 차라리 휴식을 주는 게 더 나았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다음 리그 경기인 레체전에서는 출전을 안 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됐죠. 레체는 리그 16위 팀으로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김민재는 나폴리 29라운드 경기에서 또 선발 출전했습니다. 와, 스팔레티 감독 뚝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우승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도 4위로 챔스 8강전이 있는데도 견고한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살짝 이해할 수 있는 건 나폴리는 전반기에 홈인데도 레체에게 고전하면서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 나폴리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4-3-3 포메이션으로 마레 골키퍼를 필두로 마리오 후이,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조, 엘마스, 로버트카, 앙귀사, 흐베차, 라스파도리, 로사노가 선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돈벨레를 선발로 쓰지 않는 스팔레티 감독, 개념은 확실히 있습니다. 나폴리의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오시멘 없이 득점이 나올 수 있느냐와 김민재가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겠죠. 김민재는 그 사이 흥민이 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인터뷰도 나와서 마음 편히 다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전반 17분 선제골을 얻게 됩니다. 왼쪽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프리킥 기회가 왔는데 김민재도 박스 안으로 투입되면서 골을 노렸습니다. 박스 안으로 택배가 날아왔지만 레체 선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집중. 걷어낸 볼이 김민재에게 오게 되었고 김민재는 다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뒤로 흘려주면서 정비를 했는데 김민재가 모드를 바꿔버렸습니다. 미드필더 앙귀사가 오른쪽 윙어가 된 김민재에게 볼을 찔러줬고 김민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궤적이 낮고 빠른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면서 순식간에 디 로렌조가 헤딩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물 흐르는 듯한 너무 완벽한 골에 김민재가 어시스트를 올린 겁니다. 김민재가 큰 무대 가니까 별걸 다 해요. 김민재는 자신의 크로스를 통한 득점이 나오자 포효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주심이 잠깐의 체크 상황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골이었고 전반전을 원정에서 0대1로 마쳤습니다. 나폴리는 뭔가 강력함이 떨어져 보이긴 했습니다. 점유율도 압도적이고 패스도 거의 3배였지만 슈팅 6개에 유슈팅 2개였을 뿐이었습니다. 후반전엔 급기야 실점을 하고 맙니다. 후반 6분에 날아온 크로스를 박스 안 경합 상황에서 먼저 골대를 맞는 위기를 겪고 세컨볼로 혼전 상황에서 결국 슈팅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우당탕탕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죠. 문제는 다음 나폴리가 어떻게 역전을 하느냐. 골이 들어가야 득점을 할 텐데 오시멘의 빈자리는 분명 크긴 했습니다. 마치 관역이 없는 느낌인 거죠. 그러자 득점을 레체가 도와줍니다. 후반 64분에 날아온 크로스를 레체 수비수인 갈로가 애매한 무릎으로 슛인지 패스인지 하다가 골키퍼가 당황하면서 잡지 못하고 그대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매우 민망하면서도 아무튼 고마운 상황. 이후에 양팀 공방이 있었지만 득점은 없었는데 레체는 어떻게 해서든 동점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골키퍼까지 공격 가담을 했는데 그때 이미 추가 시간 5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문이 빈 상황에서 나폴리의 역습이 전개되고 패스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휘슬을 불어버리는 주심. 나폴리 벤치는 다 뛰쳐나와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주심에게 항의했습니다. 스파레티 감독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미 이겼던 건데 끝난 마당에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는 집념. 이게 바로 우승 멘탈리티인가 싶습니다. 나폴리는 레체를 2대1로 꺾으면서 이제 24승 2무 3패, 승점 74점으로 2위 라치오와 승점 19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9경기에서 전승을 해야만 승점 100점을 넘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승점 100점 우승은 힘겨울 듯 합니다. 김민재는 매체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수비에서는 3번의 태클 중 2번을 성공했고 4번의 지상 경합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또한 9번 중 7번의 공중 경합을 승리하면서 철벽 모드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평점 8.2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품목은 김민재에게 8.5점의 평점을 부여하면서 경기 MOM이 되었습니다. 득점은 디 로렌조가 있는데 공수 양면에서 활약한 김민재다 보니 활동 영역도 매우 넓었다 보니까 8.5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올린 걸 보면 김민재는 센터백 포지션이면서도 어디서든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과리돌라 감독이 활용하기 참 좋은 선수 같던데요. 솔직히 김민재가 센터백인데도 안기사가 주저하지 않고 패스를 넣어주면서 크로스를 올린 장면이 제 평생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경기에서 김민재를 활용할 줄 안다면 캉테보다 더 활동 반경 넓어지는 거 아니죠? 김민재는 작년에는 2골을 넣으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더니 올해는 도움 2개를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만 4개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계속된 출전이 부상까지 찾아올까봐 진짜 염려가 되는데 이번 경기 중에서도 선수들이 몇 번을 쓰러지는지 시메오네는 경기 중에 볼 소유하다가 갑자기 햄스트링이 찾아오면서 들어 누웠고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챔스의 조커로도 투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오시멘이 이탈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흡입차가 고립되는 현상이 2경기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스팔레티 감독은 오늘은 정말 힘든 경기였다. 하지만 선수들이 훌륭하게 잘 해냈다. 우리 선수들은 잘 준비돼 있다. 부상이 겹쳤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늘 경기는 쉽지 않았지만 승리했다. 시메오네는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근육인지 무릎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오시멘은 차에 있을 때도 뛰고 싶어 한다. 그는 가벼운 러닝은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언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스파레티 감독, 이제 챔스는 어떻게 할 거요? 진짜 문제는 챔스인데 우선 고비는 넘겼습니다. 혹여라도 2경기 연속 부진해버리면 자신감마저 하락할 수 있는데 다행히 나폴리는 승리했고 오히려 AC밀란은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나폴리가 엠폴리 경기를 정밀 분석해야겠네요. 챔스 1차전은 AC밀란의 홈구장에서 열리는데 어쩌면 무승부만 만들어놔도 매우 유리해지거든요. 챔스를 대비하려고 에르난데스를 쉬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지루와 레앙은 선발 출전하지 않은 건 맞고요. 챔스는 목요일 새벽 4시 경기입니다. 함께 응원하시죠. 그땐 실시간 입중계도 할 겁니다. 와 주실 거죠? 김민재 2호 도움과 부활을 축하하며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요즘 챗 GPT가 정말 핫하다고 합니다.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네요. 제 친구가 책을 쓴 건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아마존과 삼성전자의 현지 전문가가 집필한 책으로 교보문고 북모닝 CEO로도 선정되었고 구글, 네이버, 서울대 등의 국내외 최고 AI 전문가들이 모두 추천하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챗 GPT 거대한 전환 꼭 구매하셔서 정독하시고 투자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